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미국발 고금리 우려가 또 한 번 커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대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변동성을 확대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탄탄한 시장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사실 한 주의 마지막 날은 빨간불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좀 하락 마감을 보이는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일단 시장 자체가 월요일 날 급등파가 한번 나왔죠. 134포이라는 기하학적인 급등파가 나왔는데 일단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공매도 금지, 전면 금지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일주일 내내 하락파가 유지되면서 이 상승폭에 일단 우리가 그 종합지수가 2,273포인트 저가를 완성하고 2,503포인트까지 고가 완성 후에 그 중심폭이 지금 현재 2,387포인트입니다. 근데 2,387포인트인데 오늘 저가가 지금 2,393포인트 저가 완성하고 2,400을 간신히 지지했는데요. 일단 시장 변동성이 2차 전지가 급등파가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오히려 다시 되돌림 파동으로 일단 하락폭이 더 강화되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붕괴시켰을 때가 월요일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다시 올라타서 현재 1,318원, 1,320원대에 그 도입화 시도를 할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또 파월 의장이 반대로 매파적인 성격으로 언제든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모멘텀으로 일단 기술주들의 모멘텀이 테슬라가 6% 하락세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거의 0.9%, 1%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다음 주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금리 인상 모멘텀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거냐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끔 금리 인상 단축을 시킬 거냐 그 여부가 14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0포인트도 붕괴시켰다가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할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2,300을 살짝 그 2,400을 붕괴시켰다가도 올라오고 하다가 다다음 주 시장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2,310포인트부터 올라오는 파동이 갭으로 올라왔습니다. 2,310포인트 올라오는 파동이 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밑 하단의 갭은 메꾸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을 다음 주 중후반부터 다다음 주 구간까지 2,310포인트까지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시 옆으로 접어두고 개별주 장세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 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 15일부터 18일까지. 그때 모멘텀이 하나 나온다면은 그 시진핑 그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노출되느냐 여부가 틀려집니다. 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기본 5%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6%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국채 만기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국채를 제일 간이 갖고 있는 나라가 국채를 내다 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파동으로 그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조금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고요. 또 그때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채금리는 급등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도 상단이 막히고 하단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모든 모멘텀입니다.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15일부터 그 미국, 중국 정상회담, 그리고 17일이 또 뭐가 있냐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또 잡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법률 리스크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또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공격부터 나오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갭으로 2, 3천 원 띄우냐, 그 여부가 17일 날 또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 14, 15, 17 이 세 마디가 이번 그 하반기 마지막이죠. 이제 4분기 남았죠. 4분기 이제 뭐 11월, 12월이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 2달 딱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그 구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가 또 시장에서 분수령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다다음 주는 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좀 덜컥 겁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이 필요한 오늘의 강의는 또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제 강의 내용은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정보들은 상당히 막혔다고 보셔야 돼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출렁거림에도 반도체 섹터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하한가 들어갔다는 의미는 영업이익이 90%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다른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3, 4%대 다 하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반도체도 당분간은 그냥 잡아두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도 공격받고 에코프로도 공격받는다고 하면은 지수는 순간적으로 뭐 2,300도 붕괴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위주 장세입니다. 지금은 개별주. 당분간은 2주 동안은 개별주 장세로 뺑뺑이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개별주 모멘텀에서 눌림목 치고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 겁니다. 네, 강의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PSK 홀딩스가 나와 있습니다. HBM 관련한 종목이고요. 한국파마, 세경하이테크, RF세 및 경남제약까지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RF세미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한국파마도 15% 넘는 시세를 주면서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9%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SK 홀딩스 오늘 마감 기준으로 9%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 대규모 설비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HBM 관련한 종목들도 덩달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한국파마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ADHD 치료제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마이크로플라즈마가 국내에도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을 보였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15% 넘는 상승을 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주가 굉장히 크게 밀려났었는데 그 이후로 좀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휴대폰 부품주이죠.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 고점을 강하게 올려주면서 6%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RF세미 살펴볼 텐데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전장부터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 반도체 칩 개발에서 생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장 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경남제약 살펴볼 텐데 빈대 이슈가 지금까지 사그러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정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이 빈대들을 잡기 위해서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 승인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빈대 테마주들이 또 한 번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시세는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 가까운 상승 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럼 1번부터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PSK 홀딩스 먼저 살펴보도록 예. 할 텐데 HBM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였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 예.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이 하방 변동성이 나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PSK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다 하락세를 강화시키는 모멘텀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이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거의 쌍봉입니다. 이 7월 달 고가 35,800원, 현재 그 3, 4일 전에 이 고가하고 지금 쌍봉 마인드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쌍봉이냐 아니냐는 21선을 붕괴시킨다는 파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 현재 61선이나 반대로 121선까지 주저앉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뭐 HBM, 인공지능, AI 반도체 업주 중에 그 HBM 그 섹터들이 현재 시장을 강화시키는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단기간에 지수 조정기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급등파를 만들었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어느 정도의 눌림 파동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21선이 딱 29,000원, 3만 원 구간에 지금 딱 잡혀 있습니다. 지지대는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21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딱 3일간만 측정할게요. 올, 하, 수 해가지고 3일 동안 21선을 지지받는다면은 반대로 이 앞전 고가 35,800원을 돌파 시도나 거기를 다시 한번 노림수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3일 동안 조정파가 나왔을 때 21선을 붕괴시킨다고 하면은 얘는 다음은 61선이나 121선까지 하락 구조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3일 동안의 여유를 두시고 이 종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21선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게 붕괴되면은 나는 그냥 편하게 121선에서 기다리겠다. 이 전략으로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다시 21선까지 다시 대반등 구간 한번 나올 거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마인드를 키워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를 하는지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한국에도 확진될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에 또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한국파마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오늘 뉴스 보도에는 113명 정도가 이미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현재 걸렸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그 남아가 한 명이 또 7살 남아인가 그 애가 또 사망했다고 또 나왔고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뭐 한국 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관련주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위더스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상한가를 못 말리고 올렸는데요. 지금 한국 파마 같은 종목은 지금 제가 봐도 좀 심각한 분위기는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 폐렴 관련주 종목들이. 근데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아직 살아있다고 봐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아주 그 한국 파마 같은 종목은 장기 하락세가 지금 4만 원대에서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면요. 그 2020년도에 여기 4만 원대에서 장기 하락이 거의 1년 반 동안 하락파가 만들어지면서 15,000원까지 거의 주가는 반의 반토막을 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보세요. 바닥권에서 어떤 파동이 나왔냐면요. 장대 양봉들이 여기 지금 7월 달부터 보시면 꼬리로 흔드는 파동 속에서 저점을 때리고 또 꼬리로 한번 흔드는 파동에서 저점을 완성시키고 거의 박스가두리에서 놀고 있어요. 박스가두리에서 지금 현재 생성된 구간인데요. 지금 오늘 지금 장대 양봉이 박스를 상단에 돌파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예를 들면 나도 한번 그 사태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과연 중국의 우리가 보면 유커들도 한국 관광을 이제 많이 오고 옵니다.
많이 오게 되면은 뭔가 안 좋은 또 그 바이러스를 또 침투시킬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분들도 반대로 옮길 가능성이 또 확진자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내용이 더 뿌려질 수 있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당장 추격 매수보다는요. 지금 이 19,500원에서 2만 원 구간 이 구간이 눌림을 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받는다면 한 바닥을 더 올리고 상단이 지금 현재 반대로 25,000원에서 27,000원 구간까지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적극적으로 눌림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눌림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상단이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크게 밀려났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는 과거에 그 폴더 부품 이제 신규 출시하고 하면서 그 폰에 보면은 필름 제조업체예요. 광학 필름이나 이런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보면 과거에 올라갔던 때는 호황 때였어요. 호황, 경기, 이 스마트폰들의 호황. 근데 이제 영원한 제가 호황은 없다고 하잖아요. 맨날. 영원한 불황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도 봐도 그때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뭐 140, 150 갔을 때는 영원한 호황이니까 리튬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더 올라가겠지 하고 했는데 거기가 상투였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 과거 데이터를 딱 한번 차트를 돌려보세요. 차트를 돌려보면은 2022년도 그 7월 달, 9월 달 저점도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2만 원대에서 주가를 반토막 냈다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이 차트로 딱 눈으로 확인하셔도 주가를 반토막 시켰는데 이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제 음봉이라고 해서 다 나쁜 음봉은 아닙니다. 음봉 맞고 그 다음 날도 음봉 맞고 한다고 하면은 얘는 버려야 돼요. 근데 음봉을 맞았어요. 10월 말일 정도에 여기 음봉을 맞았는데요. 그 다음 날 이 음봉의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양봉을 그리면서 이 음봉의 중심가까지도 도입화시켜 버렸습니다. 중심가. 그러면 음봉의 중심가를 도입화시켰다는 것은 이 음봉은 개인들 물량을 새털이했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바닥은 아직 확인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 대량 거래가 나왔던 이 음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바닥이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올렸어요. 음봉의 고가는 도입화 못 시키고 음봉의 중심가에서 이 중심가가 11,400원대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평의 각도를 보세요.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보시면 현재 여기 잠깐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보시면요. 21선이 노란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21선이 노란색. 머리 딱 박고 있죠. 현재 가격이. 그러면 이걸 상향 도입화 시키면서 더 양봉을 뽑아주면 더 훨씬 나은데 오늘 종가상으로만 머리를 딱 대놨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올하수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61선까지 61선이 13,0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 뽑았다가 눌림에서 21선이 지지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얘는 각도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불황에서 점진적으로 호황 쪽으로 바꿔가는 경기 순환 상승이죠. 그러면 그런 구조가 이 종목도 바닥을 완성하고 이제 한 번에 급등파가 나오는 것보다는요. 급하게 하락했으면은 수렴 과정 걸친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이 필요할 구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구간이 이평의 수렴 구간이 기본적으로 3개월입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이평의 수렴을 걸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종목도 이제는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냐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F세미가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면은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급락시킵니다. 근데 특이하게 RF세미는 반대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의외예요. 의외. 근데 RF세미가 우리가 삼성 갤럭시 폰이나 폴드 핸드폰에 보면 빅3 있잖아요. 빅3라는 인공지능 AI의 마이크로폰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근데 기업은 알짜배기예요. 기업 자체는. 근데 이제 보통 그 전환사채 발행 대금이 지금 현재 13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발행 대금에 관해서 뭔가 그때까지는 그 발행가액이 6,880원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대금이 바로 발행하게끔 들어오게끔 만들려면 주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노리고 오히려 상한가를 올렸고 월요일 날 상한가 시가 고가에 행당한다 하면은 그때는 팔고 나왔다가 나쁜 주식이 아니니까 좋은 주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멋진 주식이에요. 제가 이 주식을 1월 달에 프로리그 때 3,000원 할 때 제가 추천 종목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3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주식이 여기서 추천주가 여기서 나갔었는데요. 그때 2월 달, 3월 달 구간에서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 3만 원대까지 거의 29,400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29,450원부터 주가는 다시 되돌림으로 4,000원대,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진짜 세기가 빨리 박아진다면요. 이제 뭐라 할까, 이제 세력들이 뭔가를 좀 이 눌림 파동이 너무 심했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순간적으로 여기 121선, 13,000원, 14,000원 구간까지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지금 현재 저점에서 잡았다. 그러면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가 안 되면은 바로 한번 털어주고 눌림 코스에서 또 전략을 짜서 또 매수를 잡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CB 발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익권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장에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한다 싶으면 그때는 잠시 정리를 했다가 재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경남제약인데요. 빈대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빈대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제 살균 소독제로 이제 뭔가를 좀 잡아보겠다. 이제 전국으로 퍼져 있잖아요. 이게 참 38년도도 아니고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경남제약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보통 이제 각도거든요. 이 상승 각도가 지금 현재 뭐 느긋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2차 상승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2차 상승이 나오면 지금 뒤풀이 파동 한 번은 남았습니다. 뒤풀이 파동 한 번은 남았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손수 영역이지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 나는 손절을 칠 줄 모른다. 그냥 끌려가고 물타고 이런 분들은 접근하는 구간이 아니고요. 왜? 저점 대비 100% 이상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언제든지 되돌림 파동으로 1,500원까지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제가 그 강의를 이따가 좀 해드릴 건데요. 여기 이 캔들의 중심 딱 하나 설정해 보세요. 그럼 어제 저점입니다. 어제 저점과 오늘 저점. 여기 월요일 날 지지 받으면은 다시 뒤풀이 파동으로 2,250원이나 2,300원까지라도 한번 계속 뽑을 힘의 에너지는 있어요. 계속 그 빈대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전략을 짜도 무난하지만 주린이 여러분들은 함부로 덤비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조금 손절 라인도 대략은 할 줄 안다. 이런 분들은 이 중심 라인에서는 전략을 한번 짜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핫스타5 종목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제는 개별주를 좀 앞으로 다가오는 2주 동안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뭐 50포인트, 6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루에도
급락시켰다가 급등시켰다가 이구고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멍 때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7만 1,000원대만 오면은 다시 6만 9천 원까지 주저앉아버리고 이구주 다 박스입니다. 박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11만 원, 13만 원 박스. 그리고 현대차도 16만 원, 18만 원 박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상단 막혔어요. 막혀버렸습니다. 이걸 풀 구간은 다음 주예요. 지표가 잘 나와야 다음 주에 풀리는 거지.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에 딱 막아버린다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다 발목이 잡혀버리고 계속해서 테마 섹터를 만들어내면서 순환매, 발빠른 순환매만 나와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막말로 3개월, 6개월 기다려서 5% 올라왔어요. 청산하실 겁니까? 청산 뭐 안 해요. 못 합니다. 내가 이 5%, 3개월 동안 기다리면 5% 이제 추세 시작이다 다시 눌러버려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해요. 그럼 그 자금, 일부 자금으로 개별주 순환장세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럼 개별주 종목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럼 오늘은 기준봉의 중심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시켜드릴 겁니다. 네. 그럼 시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준가, 중심가 매매는 우리가 이걸 보면은 대략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보통 기준봉이라는 것은 기준봉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공부하셨습니까? 네, 기준봉, 기준이 되는. 맞습니다. 그 기준이 네. 되는 거죠. 이 기준, 이 봉 갖고, 이 캔들 갖고 기준을 삼아서 매매 전략을 짠다. 네. 이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이 기준봉은 장대봉입니다. 장대 양봉을 대략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력봉, 매집봉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일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봉은 기본적으로 15% 이상짜리, 16%, 17%, 20% 이상 크면 클수록 좋아요. 뭐 25%짜리라도 괜찮고요. 30% 상한가도 기준봉이에요. 그러면 기준봉을 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데 기본적으로 기준봉 다음 날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다시 눌림 코스로 100이면 100, 10종목 중에 8, 9종목은 다 눌림 코스로 갑니다. 그러면 굳이 이 기준봉 때 장대봉을 세웠는데 추격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눌림 코스가 나오면은 이 눌림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눌림일 수도 있어요. 계속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 그랬을 때 이 캔들을 가지고 중심을 하나 딱 그어놓습니다. 기준봉이 생성된 종목은. 중심을 하나 그어놓고요. 이 중심에 언제 와닿는지 계속 째려보는 겁니다. 째려봤다가 이 기준봉에 음봉이 하나 딱 생겼는데 그 다음 날 양봉이 생성되거나 음봉이 생성됐어서 이 기준봉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또는 도지형이 생겼을 때는 이 기준봉의 중심 가격이 지지가 될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준봉이 생성됐을 때 이 구간에서 21선이나 61선이나 120선이 받쳐준다고 하면 그건 더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상방으로 터닝 포인트가.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여기 그냥 중심이라 해서 고저의 중심이 아니에요. 캔들, 몸통의 중심입니다. 종가와 시가의 몸통의 중심이지 여기 꼬리 고가와 저가의 중심이 아니라 종가와 시가의 중심가를 딱 선을 그어놓고요. 기준봉에 조건이 있어요. 15% 이상짜리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가에 들어온 종목들만. 그러면 실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실전 예시를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을 보면은 우리 이제 화장품 마녀공장이라는 화장품 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현재 상한가 기준봉이 최근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 기준봉이 이 도지형이 갭 하락했죠. 전일 종가보다는 갭 하락시켰죠. 그리고 십자 도지 그리고 이 기준만 붕괴시키면은 꼬리로 올립니다. 종가상으로. 그러면 꼬리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래에서 21선이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일선이 상단에서 빨간색, 5일선이 골드가 나온 상황이죠. 21선 돌파시키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3일 동안의 지지력이 확인되고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상단으로 거의 20% 가까이 상단으로 급상승을 시켰다. 꼬리로 또 흔들어줬죠. 그러면 이 꼬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꼬리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16% 이상 20%짜리면 얘도 기준봉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준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봉을 가지고 또 한 번에 중시가를 하나 딱 그어 놓습니다. 그어 놓으면 이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 매매 라인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타면서 한 종목의 기준봉이 완성되면 다음 기준봉이 생성될 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체크 포인트를 잡고 한 주든 10주든 여러분들도 매매 전략을 짜서 계속 매매를 해보다 보면요. 기준봉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이평선이 어떤 구조에서는 더 활발히 상방 급발진을 시키는지 그 의미도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을 볼게요. 다음 패턴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그 두산 로보틱스가 수급이 좋았죠. 그러면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도 장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단에서. 바닥에서 장대봉은요, 추세 전환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하락 각도가 완성되고 수렴 과정 속에서 장대봉의 대량 거래가 나오면요, 추세가 전환된다고 읽으셔야 돼요. 느닷없이 하락 각도에서 수렴 각도 걸치고 난 후에 장대봉을 확 세웠다. 그럼 세력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제는 추세를 전환시켜서 손실분을 물렸던 손실분을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게임을 한번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5일선이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가에다가 선 하나 딱 그어보세요. 기준봉에. 그러면 5일선과 중심가가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5일선과 중심가가 맞닿는 그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상방 구조가 30% 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기준봉의 중심가를 지지받는 애들하고 중심가를 붕괴시키는 파동 애들하고는 틀리다는, 힘의 에너지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종목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면요. 이 종목 보세요. 에코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업체죠. 이 종목도 상한가 기준봉이 1차적으로 띡 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봉을 추격 매수로 하는 거에 나을까요? 아니면 제 강의를 들었으면 우리 앵커님 저렇게 중심에서 내려와, 내가 받아줄게. 네. 그럼 마음 편하겠죠. 네. 예? 괜히 추격 매수 때려가지고 물리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기준봉이 완성되면은 그 기준봉을 굳이 쫓아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봉에 얻어맞아서 끌려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5%, 10% 하락입니다. 그러면 손실분이 이미 5%, 10% 하락세부터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지금 강의를 들었다가 하면은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했고 그 다음날 운봉 맞았죠. 운봉 맞았으면 여기 이제 기준봉 하나 딱 중심선을 딱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그었으면은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기 기준봉의 과거 데이터 보면은 지금 9월 달에 여기가 지지저항이 강했던 자리예요. 지지저항이 강했던 자리라 의미는 이 기준봉이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이 중심 지지가 깨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깨지면은 어떻게? 손절 라인 명확하잖아요. 붕괴되면 손절 치겠다. 그래봤자 2, 3%입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계속 5%, 10%씩 수익률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가 매매로 대응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 패턴 자체가요. 중심 그 기준가를 매매 전략 어떻게 짜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가 매매를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지속 유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틀을 딱 박아 놓으세요. 나는 매일 기준봉의 중심가를 설정해서 저런 종목만 찾아서 한 주든 10주든 저런 종목만 매매 패턴을 내과시키겠다. 그냥 1일천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달 동안 지속 유지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매매 안 합니다. 그냥 묻지마 투자로 군중심리로 쫓아다니는 매매 안 하고요. 그냥 이 종목 이런 패턴만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다 보면 영원히 이 패턴은 여러분 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앵커님은? 네. 진짜입니까? 말씀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권장합니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탑 머티리얼인데 이 탑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꼭 상한가 들어간 종목 아니어도 됩니다. 당일 16% 이상, 20%도 좋고 25%도 좋고 상한가도 좋고
16% 이상짜리를 기준봉으로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 기준봉을 설정했으면 상한가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심봉에다가 나이만 하나 딱 그어보세요. 중심을 하나 딱 그어놓으면 이 중심의 위치가 기묘합니다. 이전에 저항대가 형성된 자리가 이제는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이 기준봉의 중심까지도 막아요. 지지가 딱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지가 된다는 것은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100%, 200%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장,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어설픈 종목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다고 100%는 없습니다. 이게 100%다 가면은 넌 하나 없이 다 매매 전략 1억이고 1000억이고 다 갖다 붓겠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래도 80% 이상은 승률을 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런 패턴을 읽어본다 하면은 조금 더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패턴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투이전을 보셔도 이 종목도 패턴을 보세요. 이 투이전 종목도 보시면 여기 상한가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죠. 그러면 기준봉의 중심가에다 제가 선을 그어라겠습니다. 선을 딱 하나를 그어놓으니까 37,500원에 딱 라인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이전에 저항대, 지지대가 강했던 자리를 돌파시켰던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면 장대 양봉이다. 기준가 이전 고가를 돌파시켰다. 그럼 여기에 중심을 하나 껐더니 이전 고가하고 딱 부딪히는 자리네, 중심가가. 그럼 여기 내려왔을 때 한 주든 10주든 해보시라는 겁니다. 기준봉 찾는 것은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이런 종목, 상한가 들어간 종목, 증권사 HDS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 양봉 15% 이상짜리 상승률 센 종목들, 수급 강했던 종목들, 그 종목 딱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간출입니다. 나는 내일은 이 세 종목만 봐야지. 그리고 움직임을 폭을 보세요. 중시가 하나 딱 그어놓고. 그러면 거기서 매매 한 주를 딱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강의 들은 대로 이 종목의 패턴이 움직이는지.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안 져요.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기준봉이에요. 제가 그 80% 승률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기준봉은 100%는 아니지만 기준봉이 생성되면요. 여기 안에서 놓이다가 N자 파동으로 여기 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준봉의 고가, 종가. 여기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리면요. 20% 이상짜리입니다. 하단에 지지받고. 그리고 중심에서 지지받고 올리면 10% 이상짜리예요. 여기 고가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30%짜리니까 상한가락 하면은. 그리고 기준봉이 완성되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바로 상승시키는 경우가 10%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이 기준봉의 저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종목이 10종목 중에 한 종목 10%입니다. 그럼 나머지 8종목은 이 안에서 놓이다가 5%든 10%든 수익을 줄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런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안 짜요. 그냥 이미 기준봉이 터지고 상승 각도로 올라타고 수급이 강화되고 저점 대비 막 30%, 40%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로 때리는 건 잘하십니다. 대신. 근데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은 수급 약해졌네. 거래량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패턴을 보시면요. 이 기준봉의 패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볼게요. 여기에 기준봉 저점이 높아지는 애가 제가 A급 상승 조정파, 그리고 3분의 1 조정, B급 첫 양봉 종가 횡보 조정. 그만큼 시장 에너지가, 이 종목은 패턴 에너지가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패턴을 가볼게요. 얘는 3분의 1 조정. 여기서 보시면요. 3분의 1까지만 조정. 기준봉에. 옆엔 중심가. 방금 제가 중심가 공부시켜드렸죠. 근데 중심가도 내려오면 중심가에 지지받고 양봉. 이런 패턴. 이 네 가지 패턴만 딱 기억해 두세요. 급등파할 수 있는 종목의 패턴들은 이 기준봉이 완성되고 이런 패턴 속에서 움직이면서 상방으로 다시 2차 파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이런 패턴은요.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 이 내용을 장대 양봉, 그리고 이전 거래량보다 많으니까 수렴 구간
거칠 때보다는 장대 양봉 키우니까 거래 한 1000%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래 대금은 500억, 1000억 이상짜리.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는 12% 이상. 기준봉입니다. 아까 그 중심봉의 기준봉은 16%, 15% 이상짜리.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봉은 12% 이상. 시가와 종가 대비, 시가 대비 종가가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준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핫 이슈가 부각됐냐. 우리가 뭐 중국 그 독감, 폐렴 관련주, 그리고 빈대 관련주 이렇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장대 양봉이냐. 그건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 가지고 전략을 짜서 실전 매매로 옮긴다면요. 이제 국제약품입니다. 이 국제약품 실전 매매로 대응을 하신다면요. 기준봉이 완성됐죠.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여기 중심 가격에다 일단 하나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여기다 보시면 기준봉 완성되고 여기 기준봉 완성됐죠. 완성되고 나서 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데 어떤 전략이냐. 일단은 이전 고가 부분에 선 하나 이렇게 딱 끊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봉의 중심가에다 하나 딱 선을 2개를 딱 꺼놓으세요. 그리고 기준봉의 종가. 그럼 여기서 고가를 찍고 눌림파동이 나오는데 기준봉의 3분의 1과 3분의 2 구간을 설정하셔서 2편까지 그 각도 21선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여부. 그러면 여기 종가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음봉 맞고 뭐가 됐죠? 양봉 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눌림 구조 속에서는 음봉 맞을 때보다는 양봉이 나타났을 때는 상승 터닝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고 교육을 시켜드린 적이 많습니다. 음봉 때는 안 사는 거예요. 양봉 생겼다. 그러면 이제 째려보는 겁니다. 내가 100주 갖고 매매한다. 그러면 30%만 일단 입주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위에서 시작한다 하면 추격 매수 하셔도 돼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신다 하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그 중국 독감 때문에 저기 폐렴 때문에 그런 테마를 계속해서 유지가 됐죠. 그리고 이런 종목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왜 기준봉이 생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 번에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섹터가 이런 뉴스 데이터가 크게 부각되는 그 경우에는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해도 그래도 리스크는 좀 줄이는 방향성이 열리겠죠. 그리고 다음 이 종목은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그 빈대 용고 치료제 이런 그 섹터를 갖고 있거든요. 테마 내용 그 데이터를. 그러면 이 종목도요. 우리가 장대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이 장대 양봉을 가지고요. 중심가를 한번 딱 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저항대 같이 겹치게. 그러면 왜 여기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여기서 계속 상단으로 발산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심가하고 이전 고가하고 지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오면 지지받을 확률이 더 크고 계속 당기는, 여기서만 당겨도요 기본 10% 이상씩 계속 당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중심봉에 대해서 더 이해력을 더 키우시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각이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성경희 강사님께서 오늘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우듬지팜입니다. 스마트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전략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우듬지팜인데 혹시 이 종목도 앞서 강의와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종목일까요? 예. 아, 똑똑하죠? 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학습을 했으면 경험치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종목 중에도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종목도 많은데 이 종목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 가지고. 네, 이야기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떤 종목에다 가셨죠? 아까? 스마트팜 그렇죠. 관련주죠. 스마트팜이죠. 이 스마트팜인데 재배부터 생산과 그 가공까지 해가지고요. 이 종목은 3종 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중동도 진출할 가능성이 지금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위기가 뭐 내년 4, 5월까지는 우리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는 10월 달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기준봉이 하나 딱 완성이 됐죠.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기준봉이 딱 완성이 됐는데 파동은 상한가 이후에 제가 아까 그 4가지 패턴 중에 바로 상한가 위로 올라간 거 4가지 패턴 중에 상한가로 계속 상한가는 아니 그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그 추가 랠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하락 각도로 다시 접어드는데 이건 하락 각도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는 각도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3,200원까지 지금 올리는 파동인데 올렸다가 지금 하락 각도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기준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기준봉 상한가 기준봉의 중심가 하나만 딱 그어보세요. 기준봉 상한가 그 부근에다가 기준봉을 하나 딱 선을 하나 그었더니 딱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딱 느끼신 게 뭐예요? 기준봉 중심가를 3일째 붕괴되지 않고 도지형이 이제 생깁니다. 윗골이 달린 운봉도지인데 어제도 윗골이 달린 도지, 오늘도 위아래 골이 달린 도지. 그러면 위아래 골이 달린 도지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방향을 세력들이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도지가 생성되면요. 이게 뭐 급등파로 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뒤풀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졌다는 겁니다. 뒤풀이 파동. 왜? 현재 시장은 변동성장이고요. 개별주 순환장세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의 뭐 2주, 3주 동안 죽여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각도가 다시 되돌림 파동으로 나온다 하면은 기본 각도의 설정은 우리가 되돌림 파동은 그러면 얼마까지 볼 건데 궁금하시죠? 얼마까지 볼 거예요? 가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까지 보고 싶습니까? 그 가격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봐야겠죠. 아, 정말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가격 측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 단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힌트는 드렸잖아요. 이 기준봉의 중심가에 딱 선을 끄면은 전략은 짜진다. 대신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싸게 산다고 하면은 수익도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100원,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산다 하면 그만큼 수익도 100원이 더 늘어난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그 식량 위기라는 것은 기후 변화가 우리 지금 날씨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이렇게 안 추웠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바람 자체도 틀려졌어요. 뭐 겨울이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겨울로 접어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가 식량난으로 접해지고요. 지금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게 다 식량난을 다 우려시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수익률을 제가 봤을 때는 얼추 한 15%에서 20%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종목 패턴이니까요. 이 종목을 한번 나도 매매해보면서 중심 기준가에서 매매 전략 한번 짜보겠다 하면은 입장하셔가지고 월요일 시장에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지금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파적인 파월의 연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의 1타 강의는 기준봉 매매 특급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우듬지팜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